자, 모의고사 20, 23번에 보시면요. 인문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은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대요. 자, 생각이 뭐지? 자,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대.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철학자들 나름의 의견을 언급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철학자들마다 생각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죠? 자, 이를 정리하면 여러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누구? 이 하이데거는 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봤대요. 그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대. 자, 인간이 당연하게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 하이데거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의미로 손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었네요. 손 안에 있음은 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열릴 때 또 손잡이에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라고 봤죠. 자, 이것은 뚜렷한 나의 생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럴 때는 안 들어갔지.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손 안에 있지 않음은 잘 열리던 문이 어느 순간인가 잘 열리지 않아서 손잡이와 문을 의식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손안함이 있음, 이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결국 그는 손 안에 있지 않음을 의미의 상황, 즉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자, 생각을 한다라고 봤죠. 자, 결국 하이데거는 손 안에 있음이 아니라 손 안에 있지 않음,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 이런 사건, 이것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생각을 한다라고 봤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 들레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대요. 여기도 예기치 못한 사건은 마찬가지네. 자, 그는 그래서 하이데거처럼 생각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 바로 우연한 사건과의 만남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이거는 들레즈와 하이데거의 공통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들레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부터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비자발적이란 말이 뭐냐?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도록 강제한다는 것. 자, 그래서 낯선 어떤 사건을, 우연한 어떤 사건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자, 늘 무표정으로 일찍 집에 오던 동생이, 자, 여기도 구체적인 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뭔가 무표정했던 동생이, 자, 그리고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어. 자, 평소 같으면 일찍 왔는데,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동생은 또 맨날 무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미소까지 짓고 있네. 그리고 또 왠지 흥분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왔다. 이때 동생의 미소나 그 다음에 흥분된 얼굴, 흥얼거리는 노래에 관해 해석하게 돼. 자, 왜? 이것들은 지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동생의 예기치 못한 모습 내지 우연한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자, 강제적으로 뭐가, 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의 결과로 동생의 낯선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일종의 자기 배려로서 낯선과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왠지 우리는 지금 익숙하거나 이것은 좀 불편해. 자,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친숙함이나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이 바로 이 생각의 과정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또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자, 요번에는 지금 그 뭐에 대한 것. 자,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어떤 것이 생각이 발생한다고 했고, 일어난다고 했고, 자, 두 번째는 무의미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자, 그 조건이, 자, 무의미.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과가 붉으면서도 동시에 붉지 않다라는 모순된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과가 붉은데 그게 붉지가 않아. 자, 이건 서로 모순이잖아. 자, 이런 경우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태래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무의미한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들레즈는 무의미가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것이라 보지 않았대. 자, 오히려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 게 들레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듭니다.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니야. 이것도 모순이죠.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야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사이에 매우 많은 생각을 유발하게 되네요. 아, 여기에서 무의미. 자, 무의미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자, 생각을 유발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시 말해 무의미는 우리에게 의미를 채우게 하여 자, 생각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들레즈는 자, 결국 여기서 또 한 번 자, 무의미 있어. 자, 여기 무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 이거네요. 자, 그럼 들레즈는 그 윗부분에 뭐해도 예기치 않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생각이 일어난다고 했고 자, 더 나가서 자, 이 무의미 자, 이 무의미 속에서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그 의미를 채우게 되면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자, 여기에서 자, 생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단독적이며 교환 불가능해야 돼. 자, 키에르 케고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절대자의 명령 앞에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자, 구체적인 예시가 보이네요. 고뇌와 불안의 가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까요? 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 아들을 바쳐야지 또 고민이 생기겠죠?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타자란 타인, 남을 얘기합니다. 교환 가능한 존재인지, 또는 교환 불가능한 존재인지.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이고, 자, 교환이 가능하다고 봤다면, 이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교환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는 거. 자, 거기에 비해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보았다면, 자, 이것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아들을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누시면 되는데, 아들을 교환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 오직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아니야. 자, 이런 존재로 여긴 아버지가 딜레마를 끌어안고, 자, 딜레마라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 신은 재물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신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한 가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긴다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딜레마의 상황일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진정한 사유 행위와 맞닿아 있다니까 바로 사고,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생각이 일어난다. 우리 하이데거와 들레즈는 같은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무의미.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무의미가 아니라 들레즈는 이 무의미 안에 단순한 어떤 의미의 결여가 아니라 자, 거기에는 어떤 모순의 두 의미를 포함해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한다는 의미로서 여기 생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이때 생각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 케이로 태국가 말하는 자, 어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올까요? 자, 20번의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자, 화제에 대해서 자,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 생각이 일어나냐를 세 가지로 관점으로 나눠놨죠. 자, 이 병렬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자, 일정 대등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이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자, 이렇게 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장단점 언급한 게 없었고요. 생각의 여러 관점들의 장단점 언급 없어요. 그리고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절충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한 부분도 없고 철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로 정립되는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답은 1번. 21번에 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죠? 자, 3번에 보시면 들레즈는 생각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다는 뜻으로 비자발적이란 말을 썼다고 했는데, 자, 비자발적이란 말 가볼까요?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 비자발적이란 말은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록 강제하는 것을 비자발적이라고 했어. 자, 그러므로 이 3번에 있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다는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데거는 문이 평소처럼 잘 열리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왜? 어떤 경우에? 자, 하이데거는 뭔가 그 예기치 못한 상황. 자, 이런 경우에, 자,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어. 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2번에서, 자,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들레즈는 낯선 사건이 발생할 때, 자,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했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된 표현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자, 답 3번. 22번에 기억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중에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 자, 일종의 자기 배려로서 낯선과 불편함을 뭐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뭔가 친숙하고 편안함으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에서 여기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느낀 거북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뭔가 불편해. 이것을 친숙하거나 좀 편안하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선택지 1번은 뒤바뀌어 있죠? 낯섦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낯섦을 벗어나서 친숙함을 주려고 하는,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3번에서, 자, 여기에서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또는 해석의 결과를 외면하거나 습관적 행동이 가져오는 불편함에도 자신의 어떤 습관적 행동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자, 이것도 지금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자, 23번에 보시면 들레즈 입장이야. 아까 들레즈는 두 군데 있었죠. 첫 번째는 뭔가 낯선 경험.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이것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우연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자, 무의미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들레즈의 생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가가 사랑하는 나에게 자주 선물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웃었는데 자, 어느 날 지금 선물을 받았더니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눈물을 흘렸대. 자, 이것은 낯선 경험이잖아. 자, 우연하다. 자, 그리고 자, 뒷부분에 또 모순이 되는 표현을 썼네요. 자, 다가 지금 멀리 전학을 가는 라한테 자, 우리는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게 아니야. 자, 모순된 말. 자, 이런 말도 무의미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5번에 다 같은 모순된 표현 사이에, 자, 의미를 채우려는 이 과정에서, 자, 나에게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무의미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자, 왜 이것이 이런 모순된 표현을 썼을까? 헤어지는데 왜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을까? 이 내용을 채우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자, 생각이 일어난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 눈물이 무의미한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지금 낯선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딜레마로 보는 건 누구였죠? 그러니까 피에로 페고르. 그 다음에 아랫부분 3번의 경우는 하이데거. 자, 4번의 경우도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들은 뭐였어요? 피에로 페고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마칠게요.